S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내일부터 영업 제한과 운영 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21명 발생해 모두 22,176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0하루째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가 99명,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울 30명, 경기 27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0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 3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358명으로 늘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입소한 20대 A 훈련병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소 측은 생활관 동기와 간부 등 접촉자 30명을 1인 격리 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 전체도 코호트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으며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편성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닷새간 심사에 들어갑니다. 당정이 추석 전 지급을 공표한 가운데 야당도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용대출이 불과 열흘 만에 다시 1조 원 이상 불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 4,172억 원입니다. 부동산 주식 투자 자금 수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생활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가계도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내일 5대 은행 부행장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이 영국에서 재개됩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제주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57%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